네, 안녕하세요. 이번은 빛의 이중성 세 번째 시간 0.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다를 보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자, 동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 거는 이중 슬릿 실험 장치인데요. 지금 0의 이중 실험 장치 나오는데 혹시 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실험이거든요. 방금 동영상을 본 거와 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혹시 차이를 발견하는 학생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거기서 보면 여기에 레이저를 썼고요. 여기에 지금 칸이 이중 슬릿이라서 칸이 엄청 두 군데 멀리 있죠. 근데 지금 앞에서 실험하면 엄청 가까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빛이 여기서 들어오면 이 한 칸을 지나고 두 개를 지나서 이렇게 가서 물결 무늬를 만드는 게 이중 실험 장치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빛의 입자성, 뉴턴의 입자성을 이야기했죠.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 여기 두 개를 지나서 여기 가면 알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고 밝은 무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슬릿, 이중 슬릿을 지났을 때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빛의 이제 파동을 배우면 위상이 밝은 부분은 위상이 같은 것이고요. 어두운 부분은 위상이 반대되는 거예요. 위상이 반대되다 보니까 빛이 없는 것처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중 슬릿 실험 장치와 방금 봤던 이중 슬릿 실험 동영상,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중 슬릿 동영상인데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선 손전등을 썼고요. 거기는 레이저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는 단일 슬릿 없고 바로 이중 슬릿 있고 여기는 단일 슬릿이 있죠. 그럼 이거와 그거의 차이가 뭘까요? 네. 자, 여기에 손전등을 하고 단일 슬릿을 만든 이유는 빛을 하나만 내보내기, 같은 위상의 빛을 하나만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빛이나 여기 들어가는 빛이 똑같은 빛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회절 무늬가 나오는데요. 이걸 단일 슬릿 없이 이중 슬릿 만들고 손전등을 하면 여기 무늬가 안 나옵니다. 왜? 다양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다 밝게 나와요. 근데 여기 단일 슬릿 만들고 이중 슬릿 만들면 여기 물결 무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실험에서는 손전등이 아니라 레이저를 썼죠. 레이저는 독특한 특징이 위상이 다 똑같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쓰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 단일 슬릿을 없이 만들어도 됩니다. 단일 슬릿 없이 레이저만 있어도 이중 슬릿을 만들면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0이 나오는데요. 0,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다. 이제 이전까지는 19세기 초까지는 뉴턴의 영향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빛은 입자일 거라 믿게 되죠. 하지만 0의 이 이중 슬릿 실험 장치를 통해서 뭐가 된다?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19세기 초까지 과학계에서는 뉴턴이 주장한 빛의 입자설을 대체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요. 하지만 빛의 파동성에 대한 연구가 점차 진행되어 빛의 운동을 입자설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800년 초, 여러분 헷갈려. 19세기 초면 1800년 초가 19세기 초죠. 교과서를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19세기 초나 1800년 초나 영국의 과학자 영은 왕립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자, 이 당시 왕립협회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눈의 색상을 인식하는 원리를 연구하였고요. 영은 사람의 망막에는 삼원색, 적색, 청색, 녹색에 대응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이러한 신경세포들의 작용으로 눈에 들어오는 빛으로부터 색상을 인식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특히 작은 물체의 그림자에서 경계 부위가 흐려지는 현상을 뉴턴이 잘못 설명하였음을 깨닫고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직접 고안하여 쳤습니다. 왜 물체의 그림자 경계 부위는 흐려질까요?
빛의 입자라면 흐려질 수가 없습니다. 입자가 있는 곳은 밝고 입자가 없는 곳은 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흐려지는 걸 회절로 설명하는데요. 계속 들어볼까요? 0은 왼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차단막을 세우고 앞쪽 차단막에는 한 개의 슬릿을, 뒤쪽 차단막에는 두 개의 슬릿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앞쪽 차단막을 향해 비춘 빛이 뒤쪽 차단막이 이중슬을 통과하여 스크린에 만드는 무늬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예상할 수 있죠. 빛이 입자라면 물결 무늬가 아니라 다 밝아야 됩니다. 다 어두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중슬을 통과하여 스크린막의 무늬를 확인하였는데 스크린에는 밝고 어두운 띠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물결파에서 보이는 간섭 무늬와 비슷한 현상이 나왔죠. 밑에 그림에 보면 물결파도 이런 식으로 물결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결파에서 보이는 간섭 무늬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고 0은 뉴턴의 주장처럼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간섭 현상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빛의 일종의 파동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논쟁은 일단 파동설의 승리로 정리되는 듯 하였습니다. 라고 말 끝을 흐리고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또 싸웁니다. 빛의 입자성도 증명되고요. 파동성도 증명됩니다. 일단 대학자의 그늘, 뉴턴이라는 대학자의 그늘에 막혀서 입자성이라는 공고한 벽이 있었는데요. 이 벽을 0이 이중간섭,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벽을 허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반증을 했다면 그 반증에 대한 이론도 강해지고요. 반증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론도 다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죠. 서로 싸워서 한쪽이 이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거나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여기 빛을 가진 파동의 성질을 확인해 보기에 보면 손을 가지고 실험이 나오는데요. 심시하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면 드러난 빛의 두 얼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빛의 성질에 대한 논쟁은 일단 19세기 초에 0의 이중 슬릿으로 일단 냈었어요. 파동설로 다시 바뀌었어요. 이후 전자기학 분야가 극적이 발전하면서 빛도 전자기파의 일부임이 확인됐습니다. 네,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전자기파의 유형으로 적외선, 자외선, 전파, X선 등 차례로 발견되며 빛은 가시광선이라 부르는 영역에 속한 전자기파로 밝혀지는데요. 또한 빛의 날 전달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대로 전파되는 현상임을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요게 볼게요. 자, 여기 사진 자료를 보면 자, 볼까요? 자, 컴퓨터가 느리네요. 자, 자세히 보이나요? 빛은 이렇게 파장벌로 쫙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밝다고 보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가능할 갈자 볼시자예요. 눈에 볼 수 있는 광선이 가시광선이고요. 자외선, 적외선. 자자가 자주색 자자예요. 자주색. 보라색 바깥에 있는 광선. 적외선 붉은 적자. 붉은선 꺾여서 광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거든요. 울트라는 뛰어넘다는 뜻이고 바이올렛은 보라색이죠. 자외선이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렛. 자, 적외선은 인프라레드라 부르는데 인프라가 뭐냐면 앞에란 뜻이에요. 인프론트에 나오는 인프라 앞에. 그다음에 그 레드, 인프라레드 빨간색 앞에 있는 광선이 적외선이죠. 이해되나요? 저기 X선은 퀴리 부인이 발견한가 그렇죠? X선 미지의 광선 X. 그래서 X선이 되고요. 이렇게 파장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나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감마선 X선 에너지가 큰 광선이고요. 자외선도 에너지가 크죠. 이쪽에 우리가 째면 몸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세포가 파괴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파장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파장이 짧고요. 에너지가 강하고요. 적외선 빨간색은 파장이 길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1887년 헤르츠는 빛의 파동으로 보아서는 설명할 수 없는 광전효과. 금속에 빛을 쬐더니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게 광전효과입니다. 이 광전효과를 설명하려면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파동으로 설명하면 파동은 중첩이 되기 때문에 파동을 여러 번 많이 쬐어주면 알갱이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쬐도 알갱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빛의 진동수를 높여야지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입자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줄게요. 광전효과란 금속의 특정 이상의 진동수 이상의 빛을 쬐면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오는 상을 말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 또 나오죠. 유명한 사람은 다 나옵니다. 빛을 입자, 광양자로 설명하면서 이제 광양자, 양자, 알갱이라는 뜻이죠. 설명하면서 광전효과 실험 결과를 해석하였습니다. 광전효과는 오늘날 빛의 전류를 바꾸는 태양전지의 원리의 기본이죠. 그러면 다시 뭐가 나왔냐면 입자성이 나왔습니다.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로만 설명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빛의 입자와 파동을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웃긴 겁니다. 특이점은 빛의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은 다른 조건에서 나타나고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의 이중성에 대한 브레그는 빛은 월, 수, 금요일에는 파동으로, 화목, 토요일은 입자로 활동하며 일요일에는 둘 다 아닌 것처럼 작용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은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에 가면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어떤 빛을 입자로 측정을 하면 입자적인 성질이 나오고요. 빛을 파동으로 측정하면 파동적 성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저도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요.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자가 어떻게 관찰하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나오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맞죠?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여러분이 파동으로 측정하려면 파동이 될 것이고요. 빛이 입자로 설명하면 입자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빛의 이중성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빛의 입자성의 증거. 뭐가 있었나요? 몇 가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빛의 파동성의 증거. 몇 가지가 다. 파동성과 입자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입자성의 증거와 파동성의 증거를 낼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빛의 이중성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웠냐 하면 전기와 자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전자기에 대해서 배우네요. 패러데이가 계속 나오겠네요. 관련된 전자기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력학 세 번째, 연력학이 아니네요. 빛의 이중성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